안녕하십니까. 명지 선생님의 생활명리 시간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는 저희 용학도서관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생활 속에 조금 더 보탬이 될까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해가 시작된다고 그 도정비결 보러 오시고 또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또 이왕이면 덕담도 돈 줄을 겸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주로 선생님 저는 9수여가지고 원래 어떻게 뭐 계획하던 거 안 해야 될까요? 결혼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원래 저는 삼재여서 이 삼재여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제가 또 이제 언론사 칼럼을 쓰면서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삼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삼재라는 거 다 아시죠? 뭔지 몰라도 일단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삼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삼재는 3년 정도 온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좀 시작할 때는 시작한다고 들삼재 그리고 중간이라고 묵었다고 묵삼재 나간다고 날삼재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오셔가지고 선생님 올해 나가는 삼재라고 날삼재라서 그래도 뭐 마지막에도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액땜할 거 없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삼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명리학에서는 삼재는 없습니다. 또 삼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삼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이? 자, 이게 기록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동국 세시기에 보면은 기록이 이제 우리 매 이제 독수리 같은 매를 3마리를 들어가는 문 지붕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였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면함 선생님의 조선시대 면함 선생님 면함집에 보면은 또 이제 닭이랑 호랑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들어가는 입구에 붙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액땜을 했다라고 하는데 매가 3마리인 거 보면은 1년에 1마리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이제 세지풍습에는 아무래도 그 삼재라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졌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에 있었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원래 참 잘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이 많았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데 거기에서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면은 그게는 재해를 이야기합니다. 삼재라 그러면은 보통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재앙이다.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된다. 모든 게 재앙이 나한테 온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굳이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 또 생활적인 것에서 뭐 때문에 그러냐 풀어본다면은 오행적으로 목이라는 것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화라는 것은 이제 열이고 뜨겁다,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이제 가뭄이 진다 또는 이제 화재가 일어난다 이런 거. 또 그리고 토라는 것은 우리 토라는 것은 이제 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 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다투고 나누고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금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인간 이제 인재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고 여기는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싸우다 다투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라는 것, 마지막에 수라는 거는 물이죠. 그래서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경시대에는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상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단층 구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전쟁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삼지 때는 뭐든지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거. 자,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 뭐죠?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 태풍. 그렇죠? 바람은 태풍이고 또 그리고 또 여름에 가뭄이 또 생기면 자라지 못하죠. 곡식이. 그리고 또 홍수도 자라지 못하죠. 이렇게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목, 화, 수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현실에 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은 뭐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사람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띠가 12가지 띠죠. 그죠? 12개 띠는 아시죠? 근데 해마다 삼재에는 세 띠가 항상 그 삼재에 해당된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12개 중에서 이제 새 동물이 해당이 된다면은 항상 해마다 25%는 삼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 25%가 삼재라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삼재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그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 세시풍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혹시나 저는 삼재 때문에 뭐가 안 됐어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없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좀 준비를 좀 많이 못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아홉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삼재는 언제쯤 오나 하면은 9년 지나면은 또 3년이 오고요. 또 9년 지나면 또 3년이 와요. 그러면 12년이죠. 띠가 12동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이렇게 12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9년째 되는 해 와서 3년을 묶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기를 큰 변화를 10년 주기로 해서 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10년 되기 직전에 한 9년쯤 되면 사람 마음도 변하고 또 생각도 많이 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또 삼재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삼재 때문은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조금 풀리셨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음양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오행이라는 거는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음양에 대한 순환 과정을 이야기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오행의 상생, 상극 이렇게 나오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목, 화, 토, 금, 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는 목, 화, 토, 금, 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 자,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순환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죠. 자, 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이라는 것을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12페이지에 보면 상생이라고 되어 있죠. 상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서로 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자. 자, 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한다. 자, 서로가 생한다. 서로 도와준다는 걸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분은 앞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찍어주시죠. 서로가.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이쁘게 참 이렇게 말을 잘해서 이제 구독하는 사람이 많다든가 또 많이 봐주시면은 또 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돼서 성과가 나는 거죠. 이게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서로 상자를 써서 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서로 이제 극을 한다. 상극에서는 극을 한다는 개념은 꼭 나쁘다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것에 대해서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거를 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조금 고쳐가면서 또 서로 상자나 상생이나 상극은 모든 것이 뭐 중심에 있습니까? 균형입니다. 사람이 저 사람 성격 이상해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균형 잡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 살아가는 그런 순리라든가 또는 또 이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모든 생활이나 이런 쪽에서는 균형 잡혀야 된다라고 해서 상생 상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극해줘가지고 조금 없애주고 또 부족한 건 서로 도와줘가면서 조금 이렇게 보태줘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 표를 보시면은 표에 목이라는 게 있고 자 상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상생을 봤을 때 목이라는 것은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목생화를 합니다. 목이 화를 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생화라는 뜻은
기본적인 예로 목이라는 것을 나무라고 우리 칭해보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리고 화라는 것을 불이라는 것으로 칭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오행의 상승을 보면은 목은 화를 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관로하고 나무는 참 잘 타서 불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나무를 많이 이렇게 땔감을 가져와서 불을 이제 지피면은 불이 활활 타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 있어야지만이 불이 탄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목생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에서 토라 이야기하면 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다 나무가 불을 떼어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이 다 꺼지고 나면은 재가 남죠. 이 재는 흙 밑으로 가면은 흙 속에서 어떤 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 흙 속에서 단단하게 묻혀서 이제 계속 차곡차곡 모여서 단단해지면 뭐 바위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떠한 있잖아요. 그죠? 금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물질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화생토라고 해서 이거는 흙이다. 흙을 땅 속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에서 금으로 볼 때, 토생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밑에 축척이 많이 돼 있죠. 그죠? 토생금. 자, 그래서 토생금 땅 속에서 돌과 금속을 많이 만들어냅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금생수, 토생금에서 금속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금생수, 또 금생수는 이렇게 땅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 탁탁하게 굳어져서 바위도 만들고 어떤 암석도 만들고 이 사이에서 중간중간에서 물을 또 만들어내는 차가운 기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는 기운 이야기 하는 거죠. 아주 뜨겁다, 아주 차다,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또 물을 만들어낸다. 수는 물을 생한다. 물은 다시,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나무에 물을 주어서 자꾸 크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자, 수생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생하는 것을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 그림을 선생님들이 머리에 딱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보통 공부하실 때 그림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딱 이렇게 잘 찍거든요. 이제 그림처럼 찍어 놓으시면은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화토금수는 순행을 한다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 목화토금수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래됐고 장기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목화토금수 배열이 입에서 쉽게 이렇게 잘 안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월화수목이 더 잘 되지 목화토금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입에 이렇게 배겨야 됩니다.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를 입에서 이렇게 습관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면은 굳이 뭐 이렇게 필요 없어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순환이 참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무난한 사람입니다. 편안한 사람이고 누구라도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랬었죠. 자, 이제 만세력앱을 다시 또 이제 펼쳐보시고 본인의 자주를 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 어디 중간에서 보냐면은 월지라고 했죠. 월지. 월지라는 걸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월지는 어디다? 여기서 있는 오, 여기 빨간색 오자가 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저번 색깔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라고 시작하면 화부터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저는 화가 있고 옆에 토가 있고요. 또 토 위에 금이 있고요. 금이 있고 그 위에 또 검정색 수가 있고 또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 엄청 잘 흘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 순행이 참 잘 되는 사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행이 잘 흐르는 사람이 있고 안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행이 잘 흐른다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마음이 편타.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말라본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잘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배수도 잘하고, 또 이제 잘 놀고, 또 잘 자고, 이렇다는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행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야기 들었듯이 우리가 살고 죽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오행의 순환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본인이 저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오행이 다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지금 앞에 선생님도 오행이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거 없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없으면 또 보충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순환이 좋으면 좋다라는 거고 뭐 하나가 없어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글씨가 오는 해에는 참 부드럽게 잘 흘러갑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삶에서 늘 중간에 문제가 막 일어나고 이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행이 다 있으면 좀 부드럽게 해소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좀 못하는 게 또 일단은 한 가지는 있을 수 있다. 몇 가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잘하는 걸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기 전에 며칠 전에 또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앱을 가려놓으면 좀 보여줘요. 이렇게 쌤 이거 이 사주 어때요? 이 사주 좋아요? 이 사주 나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진짜 싫습니다. 네. 사람한테 이 사주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 좋아요. 저 사람 나빠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거는 전생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뭐 하늘나라 간다 이런 후생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좀 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명리학이라는 것에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지 그렇게 생겼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모든 사람은 어떤 만물이든지 다 필요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더 열심히 연구해서 그 사람한테 또 좀 더 좋은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거지 사주는 좋다 나쁘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나는 사주 공부 좀 해. 명리 공부, 이제 사주팔자 좀 본단 말이야. 나중에 보더라도, 자, 그래, 이 사주 좋아, 이 사주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이 사주의 특성 뭐다? 이 사람 뭘 잘하겠다. 단지 뭐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쓰임새를 보는 것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의 그런 본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오행에서 순환이 안 돼서 뭐 하나가 빠져서 나 어떡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빠진 건 또 누가 옆에서 보충을 분명히 해줘요.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행의 상생입니다. 상생이라고 되어 있고 표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로는 외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표를 보시면은 굳이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흘러가다. 순환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생이라는 걸 봤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애한테 막 맛있는 거를 먹여주고 잘 자라고 뭐 잘 자라라고 밥도 먹이고 또 그리고 뭐가 좀 부족하면 영양제도 먹이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맞죠? 그건 상생 맞죠? 그런데 애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많이 먹고 이만큼 비대해서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먹게 하지. 그렇죠? 못 먹게 하는 건 그걸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조금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아이가 잘 돼야 내가 거기에 대한 또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이제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극이라고 하는데 극이라는 거는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단지 사건은 조금 생길 수가 있죠. 자,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겠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당장은 그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극인데 예전에 명리 공부하실 때는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극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좀 많아져야 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아기들 키우면서도 그렇고. 자, 그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화번에 보면은 12페이지 상극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상생의 반대개념입니다. 오행의 첫째 줄입니다. 오행의 상극을 보면은 목은 토를 극한다.
나무는 땅을 뚫고 나오고 이거를 목국토라 합니다. 토는 수를 극하고 흙은 물기를 막습니다. 토국수라고 이야기하고 수는 화를 극한다. 물로 불을 끈다. 그리고 또 화는 금을 극한다. 불은 쇠를 녹인다. 금은 목을 극한다 해서 쇠는 나무를 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극 역시 상생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토라는 것이 금을 생하면 금이 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상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모든 것이 계속 생을 해서 자, 나무가 이쁜 봄에 이쁘게 색이 나서 이쁘게 나무가 이쁘게 자라고 있을 때 이파리가 무성해진다 했죠. 이제 여름이 되면은 따뜻하게 무성해질 때 그 이파리가 너무 쭉쭉 쳐져서 우리 한여름에 보면은 막 이파리가 얼마나 또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작으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저 나무 가지는 저렇게 열인데 잎이 저렇게 많이 나면 어떡해요 생각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게끔 과실나무 같으면 열매를 맺게끔 해줘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우리의 도리라고 이야기하죠. 농사 지을 때도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목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별 모양 보이시죠? 제가 그린다고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별이 너무 잘 됐습니다. 어떨 때는 별이 삐뚤어지기도 한데. 여기 빨간색 보이시잖아요. 이게 목이 토를 극한다. 목이라는 것은 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무가 토를 극한다는 거는 나무는 어디에서 옵니까? 뚫고 나오죠. 땅에서 뚫고 나오잖아. 그죠? 뚫고 나올 때 그 흙 입장에서는 나를 건드린 거예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문제 없는데 건드려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툭 건드려요. 그러면 신경질이 막 나죠.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극한 겁니다.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기들은 그것처럼 자 나무가 가만히 있는 토에서 건드려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튀어나올 때는 나무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맞죠? 그 나무는 나무 할 일을 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토 입장에서는 나무가 나를 극한 거죠. 그리고 목 입장에서는 내가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토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한 대 맞았어요. 자, 쉽게 생각합니다. 토가 나무한테 한 대를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면 나도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대를 맞았다고 생각하면은 걔가 이만한 덩치가 돼서 좀 이렇게 좀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토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을 생해서 금이라는 토가 여기 열심히 뭔가를 많이 축적하고 그게 금속물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것을 많이 축적을 해서 그게 이제 금이라는 딱딱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딱딱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딱딱한 것이 이제 우리 칼이라든가 도끼라든가 그러한 어떤 무기가 되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잘라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금 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고 또 토는 금을 생해서 무엇을 극한다? 목을 극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금 그걸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은 무엇을 극한다고요? 토를 극하는 겁니다. 어떻게 토를 극하죠? 상생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그 상생은 다들 되게 쉽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신다고. 자, 우리가 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친구한테 대항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푸싱을 해줘요. 맛있는 사탕도 사주고 나 너 참 좋아해. 네가 힘을 기를 때까지 내가 많이 도와줄게. 대신에 되면은 나 때린 쟤한테 좀 이렇게 충고 좀 해줘. 뭐 좀 이야기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은 참 이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를 둘러서 내가 이제 내 자식이라든가 또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말이 갈 수 있으니 좋은 말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처세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은. 자, 목이 토를 걷겠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십니까?
목이라는 게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 입장에서는 목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지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라는 것은 토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해서 딱딱한 문제로 만들어서 칼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가위라든가 이렇게 딱딱한 물건으로 인해서 잘 올라가는 나무를 이렇게 툭 꺾어요. 딱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토는 또 이제 금을 생해서 금이 목을 도리어 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극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화라는 것은 무엇을 극할까요? 자, 목극, 토, 그리고 화라는 것은 무엇을 극할까요? 금을 극한다라고 하는 거는. 화라는 것은, 보십시오. 화라는 것은 불이라 했어요. 뜨거운 불이죠. 그죠? 뜨거운 불이 극하는 거는, 금속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기가 가면은 가열되면 녹아버려요. 자, 그거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목걸이, 귀걸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가져가서 녹여서 뭐 만든다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금이라는 것은 화가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녹이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은 금이라는 것은 화가 이렇게 금을 녹였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이 토를 극해서 토라는 것은 다시 금을 생해서 이렇게 이 목을 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자, 나는 화를 생했어요. 늘 목은 화를 생하죠. 이렇게 순환된다 이죠. 그럼 이 화 입장에서도 화극금, 이 금이 나를 생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죠? 화가 금을 생해서 이 있잖아, 목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죠. 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게. 그래, 모든 게, 우리 방금 한 개는 됐어요, 한 개는. 그건 지금 이제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건 진짜 몇 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이라는 게 토라는 것을 흙에서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토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토라는 것도 자, 내가 있잖아, 그치? 너를 바로 이제 이렇게 그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 누가 와가 나한테 한 대를 때렸으면 그 친구한테 막상 대적하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힘을 길러야 되죠. 내가 힘을 길러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토라는 게 순행이 이렇게 생을 하면은 갈수록 힘이 길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토가 생을 했다고요. 금한테. 그래서 내가 토가 이제 그 땅속에 있는 그런 어떤 땅이라든가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칼이라든가 뭐 어떤 딱딱한 어떤 그런 가위나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금이란 뜻입니다. 이 금이 목을 다시 이렇게 그걸 했어요. 나무를 싹둑 잘랐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2번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는 이해했는데 자 그러면은 금 얘는 가만히 있나? 금이 자꾸 목을 이렇게 자꾸 싹둑싹둑 자르는데 계속 잘라주면은 이 목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오행에서 목이라는 게 한 개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금을 견제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또. 적당하게 해라. 야, 너는 목이라는 건 토한테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토라는 게 금을 자꾸 길러내가지고, 얘를 거의 죽다시피 때리면 어떻게 하노?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금을 견제하는 것이 목이 화를 계속 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하면은 이 화라는 것은 화극금에서 불이 이 금속을 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극이라 상극이라는 것은. 자, 화라는 것이 금을 견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화극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라는 것이 금을 자꾸 견제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목극토 이제 토는 이제 토라는 것은 또 금이라는 것은 목을 목을 그렇게 하는 거고 화라는 것은 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수라는 거. 자, 토 다음에 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토라는 것은 흙이라고 했잖아요. 흙이 또 이 단단해지고 하면 이렇게 또 방파제도 되고 하는데 이 흙이 할 수 있는 거는 흘러가는 물을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토의 역할입니다. 잘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토는 그러면은 수를 극한다. 흘러가는 물을 계속 탁탁탁탁 막아요. 이렇게. 자, 막죠. 자, 얘가
얘가 목이라는 게 토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얘를 금을 길러내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서 내가 맞은 거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내 자체가 바로 나 너한테 맞았지만 내가 바로 이제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수한테 그걸 해요. 두 가지 용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인생사. 이 모든 것이 이유 없는 건 없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토가 또 이제 흐르는 물을 막았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생목을 해서 목을 키워야 되는데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는 또 수를 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면은 또 목이라는 것은 많이 클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자,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한테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내가 맞았으니까 아무래도 걔한테 때리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내 옆에 이제 내 옆에 있는 오른팔 애를 많이 키웠어요. 자, 내 키워줄 테니까 네가 가서 자를 어떻게, 내보다 더 많이 커서 내가 자를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자 옆에 있는 똘마니가 또 있어요. 그죠? 그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일을 못하게 만들면은 그 나를 때린 친구는 아무래도 조금 힘이 좀 적어지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두 종류가 있다고요. 사람 참 간사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맞물려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수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죠? 수는 마지막으로 화를 극합니다. 수라는 것은 물이라 그랬잖아. 그죠? 물은 또 불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불을 끄게 되면은 뭐가 또 안 되냐면은 토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불을 끄게 되면은 불은 금을 극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화기가 금을 극하는 것을 수가 많이 막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극이라는 것은 순환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생과 극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한다면은,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한다면은, 자, 이게 5개죠, 오행이. 자, 5분의 1, 목의 기운 5분의 1, 화의 기운이 5분의 1, 토의 기운이 5분의 1, 자, 5분의 1씩 이렇게 딱 5분의 1씩 딱 이렇게 피자 우리 나누도실에 나누어져 있으면은 얼마나 세상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오행이라는 것이 5분의 1씩 적절하게 있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앱에서 보면은 오행이 적절하게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것처럼 적절하게 오행이 다 있어서 움직임이 순환이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편안하면 또 뭐 답답한 게 없으니까 또 발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흐를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오행의 한계가 없다면은 무엇이 없냐? 그러면은 그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오행이 무엇인가를 일단 보시고, 지금 오늘은 오행의 상생상극을 봤습니다. 자, 앱을 한번 본인 걸 한번 보세요.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딱 옆에 놔두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에서 유난히 색깔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다는 거는 뭐 중심입니까? 항상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월지라고 이야기했죠. 월지 중심은 여기에 제일 먼저 보는 오행의 크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5분의 1씩 다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개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분별을 너무 잘해서 탁탁탁 끊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술렁술렁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기운이 제일 큰지를 뭘 본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 그린 건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때 연, 월, 일시 이렇게 보는 거죠. 70년 5월 11일 나는 자시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의 이런 기둥이 있는 거고요. 월의 기둥이 있는 거고, 일의 기둥이 있는 거고, 시의 기둥이 있어서, 기둥 몇 개죠? 4개. 그리고 그 시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팔자, 사주, 팔자. 이렇게, 이건 지금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늘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크게 보는 기운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제일 크게 보는 기운을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행, 여기 있는 거. 이 색깔이 무엇이냐 따라가지고
이제 5개 오행 중에서 난 어떤 색깔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월이에요. 이거는 뜨거워요. 아주 뜨거운 달에 태어났어요. 5월 달에. 그러면 저는 뭐가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화기가 많아요. 이렇게 화기가 되게 많아서 5분의 1 돼야 되는데 이 화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반 이상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기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화기의 개성이 나타나겠죠. 화는 열정이잖아. 그죠? 그리고 막 뭔가를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 그런 거, 막 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반대되는 거 사람이 조금 실속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주 운에서 금이라든가 수가 저한테 참 좋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자,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앞에 딱 보세요. 선생님 뭐가 많습니까? 금기가 좀 있죠. 토하고 금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기가 많다는 거는 여기 지금 선생님 토란 말이에요. 그죠? 토가 많은 거는 지금 이 토가 많은 겁니다. 이 토가 많은 거죠. 토가 많다는 거는 다른 것들이 또 토는 원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토라는 게 선생님 원체 많아서 이 토가 많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수라든가 또 이런 목들이 좀 있어줘야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없으면은 운에서 오면 좋겠다. 운이라는 거는 한 해 또 10년 전반적인 그런 운에서 오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이 사주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행의 상생상극은 뭐를 볼 수 있을까를 보신다면은 된다 안 된다 성패를 이야기하는 거고 1번 오행이 상생상극이 참 잘 되면 1번 건강하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건강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장수를 누릴 것이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크게 보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오행이라는 일은 목화 토금수로 그 사람의 감정 목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에서 감정이 아이 같고 막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놀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목의 그런 형상이라서 여기가 목이라는 것이가 있으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이라는 게 목은 초록색이죠. 저번에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 늘 놀면 되겠습니까? 늘 놀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노는 것도 어느 정도 어린아이 때만 노는 거고 그렇지. 학생 때 그렇지. 우리가 20살 정도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나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목이라는 게 있으면 분명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어른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목이면 다른 곳에는 금이나 수 같은 어른 같은 것이 또 좀 있어줘야 돼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저같이 화기가 이렇게 많으면은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우니까 일단 애기들은 더우면은 이제 놀란다 하죠. 놀래는 거 정기한다. 우리 뭐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은 잘 놀라는 그런 또 이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서 간호줘야 되고 진짜 화기가 많으면은 속열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가 수다. 수라 그러면 굉장히 차가운 거잖아. 그죠? 우리가 생명이 살기에는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못 살고 너무 추워도 못 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추우면은 옆에 다른 따뜻한 것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개성은 추운 개성이니까 수렴하고 고요하고 아주 고요하게 내 거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장점은 있대. 단점으로는 뜨거운 기운이나 이런 게 확산하는 기운이 없어서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같이 올리사 막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수가 많다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이제 생을 하느냐 여기에 다른 것이가 있으면 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같은 보폭으로 같은 보폭으로 같은 시간대로 걸어가면 무난하게 움직이는데. 중간에 한 개씩 빠지면은 같은 보폭이 아니고 또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와 때가 잘 적절하게 맞으려면 오행이 잘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뭐 같은 보폭을 안 했잖아. 그죠? 뭐 누구나가 이게 이렇게 아주 순환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요걸 보는 걸 상생상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선생님이 지금 상생상글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 선생님은 여기에 아까 제가 토였어요. 토. 자, 여기가 미월이란 말이에요. 미월이 토예요, 이게. 일단은 선생님이 토예요, 여기가. 여기 선생님이 여기가 토. 또 그리고 이래 보니까 여기도 토. 그러니까 여기도 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여기 선생님이 금이고 금이죠. 이 다 금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금이고 여기도 금이고 여기는 화다. 참 그래도 여기는 선생님 화고요. 여기는 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냥 봤을 때 뭐가 제일 많나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자, 토가 많고 자, 토가 이만큼 많습니다. 토가 이만큼 많고요. 또 그리고 금도 되게 많아요. 금도. 그렇죠. 일단 토가 제일 많고 또 금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수도 조금 수도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수도 요만큼 있고요. 화도 요만큼 있어요. 여기에 한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목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목이라는 게 이제 오면은 이렇게 순환이 되게 잘 돼. 그렇다고 선생님 지금 순환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식사 잘 하실 거고, 그죠? 뭐, 그냥 보더라도 아주 잘 드시게 생겼고요. 또 그리고 되게 활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주들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또 나의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잘 움직이시는데 이 목이라는 게 오면은 목이 없어서 일어나는 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순환이 자, 이렇게 선생님 토에서 토, 금, 수 해가 한 박자 쉬고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목이 없어서 일어나는 선생님의 그런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 목이라는 거를 오행을 봤을 때는 어떤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시작하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시작해준 사람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주로 조직생활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또 목이라는 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한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모군이 3년이 오는데 22년부터 시작해서 22, 23, 24가 이민년부터 임묘진 이렇게 3년 목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선생님이 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려면은 그러면은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필요한데 22년, 23년, 24년이 이민개묘 이제 갑진년이라서 목이 3년이 와요. 그러면 나는 그때 돼가지고 난 지금 직장이 진짜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이만큼 승승장구하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할까요? 틀렸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맞을 수 있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는 답을 되게 잘 하신다. 근데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직장이라든가 또는 여자분 같으면은 관운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할 생각이 없으면 그건 아직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22년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모군이 왔어요. 이제 내한테 없는 게 왔으니까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것을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열심히 준비해 놓으시면 그때는 이만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준비 안 해놔도 요만한 건 가져와, 요만한 건 가져오는데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큰 거를 가져오잖아요. 그 말은 목이 없어서 22년부터 선생님한테 3년의 기회가 옵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이야기 드렸죠. 좋다 나쁘다는 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것이니까 그 기회를 잡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